안녕, 한양이야. 오늘 할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웃 간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할까? 아니, 우리는 이웃 간에 잘 지내지 못할까? 잘 지내고 있는 이웃도 있는데 보통이면서 대부분의 이웃 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할 수단은 이웃 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네 친구, 이웃 사촌 이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 왜 그럴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굉장히 차원이 멀지? 이웃 간에 이야기하는데 정부를 지금 탓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정책이라고 얘기해 볼게. 정부라고 얘기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얘기할게. 정책에 있다. 이야기를 하나 할게. 지금의 국가 위기 사태지, 그지? 뭐가 있지?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지. 지금도 쏟아부으려고 하지, 그지? 국민 개개인의 몇십만 원을, 지자체 단위로 또 개인에게 몇십만 원을 등 엄청난 금액을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어. 그렇다면 정부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준 만큼 또 어떤 형태로든 부족한 자금을 보충을 해야 한다. 그것을 이제 지출이 있었으니 수입이 있어야 하겠지. 그것을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수입은 뭘까? 크게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를 몰라. 그지? 우리는 크게 모르기 때문에 크게 세금이랑 그 다음에 벌금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물론 이제 뭐 지금처럼 공시지가를 훅 올려가지고 세금을 막 이렇게 걷어들일 수도 있겠지. 물론 그 방법도 하고 있어. 그러나 세금을 올리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흐르지. 법을 또 통과시키면 또 국회도 또 통과시켜야 되겠지. 그렇다면 정부는 세금을 올리려는 것은 포기하지 않지만, 그지? 세금보다 빠르게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뭐다? 벌금, 범칙금이라고 있다. 뭐가 있지? 범칙금에는 속도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그다음에 무단횡단,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등등등등이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예전부터 우리는 공무원들의 할당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풋하게 들었어. 그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금을 때려야지, 그리고 걷어야지 한다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들었어.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 물론 거짓이겠지.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 단위로 그게 따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벌칙금을 걷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것이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어. 그지? 뭐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 또 주차장보다 차가 더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속도 위반과 주차 위반은 굉장히 많은 재정 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렇지? 코로나 이후로 단속이 굉장히 많아졌지. 그지? 먼저 속도 위반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 지방에 이제 산업단지가 처음에 이제 조성되기 이전에 도로만 닦여져 있는 거지. 그지? 인력의 이동이 거의 없는 허허벌판인데 공사 차량과 공사 관계자만이 다니는 거리가 대부분이야. 그지?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장소에도 스피드건이 설치되더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방에 이제 뭐 해외는 못 나가니까 지방에 한번 가볼 일이 있을 거야. 도로가 굉장히 한적한데도 언제 어느 때나 스피드건은 설치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더라. 물론 속도를 내서는 안 되겠지. 그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그렇지. 스피드건을, 물론 속도를 내는 건 잘못됐지만 보통 사람들은 와, 욕을 하지. 여기서도 그 속도 위반을 단속을 하나? 그리고 정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그리고 비탈길이야. 쭉 탄력을 받아가지고 연비 운전을 하게 되지. 그치? 악셀을 밟지 않지만 그렇다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아.
그럼 속도를 타려고 하다가 쫙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스피드건이 있다. 그건 뭐야? 연비운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물론 거기서는 속도를 브레이크를 잡지 않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많이 찍겠지. 이거는 속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겠다라는 목적이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욕부터 먼저 나오지. 그리고 좀 마음 한구석에는 좀 씁쓸하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해는 하지. 그지? 주는 만큼 또 거둬야 되니까. 그래, 이해는 한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차 위반이야.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많은 동네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주차 단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주차 공간에 꽃가루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는 나의 주차 공간이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듯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렇지. 주차 위반 범칙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그래, 내 바로 이웃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웃 간의 사이가 정말로 험악해진다. 주차 때문에 뭐 폭행도 일어나고 뭐 폭언도 하지. 그지? 야, 이 사람아 차 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웃 간에 정말 안 좋은 사건도 많이 번번이 발생하게 된다. 칼부림까지 나잖아. 그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더 발전해서 이기적인 성향까지 생기게 된다. 약간의 주차 공간만 있게 되면 무조건 주차를 하게 되고 차를 빼주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게 공도, 다시 말해서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도로면 차를 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속 터지지. 내 집 앞에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차 빼라고 얘기도 못 한다는 거야. 어찌됐든 이렇듯 정부는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고 지역마다 집중 단속 시간 및 구역을 조절해 줘야 하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더라는 거지. 이렇듯 정부가 단속을 조금만 늘려도 국민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듯 한번 변한 국민의 정서는 정상적으로, 뭐 이게 정상적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웃 간의 정이 있었던 그걸로 돌아가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지. 삶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주변 환경이 그나마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삶의 수익과 지출에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데 그것을 약간의 노력으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민들은 목숨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듯 한번 변한 국민의 정서는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정부의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이기 때문이야. 삶이 팍팍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영상을 보는 두냐님들은 나 자신의 노력에 게으르지 말고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응?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치고 평천하는 아니더라도 수신, 내가 조금 여유를 갖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잊지 말고 부탁해.